자, 이렇게 해서 타입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공간에 대한 얘기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공간은 필수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은 메모리의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를 사용하죠. 그래서 얘기는 스택이라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힙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 타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택의 공간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지금 보시는 뭐 숫자 1이라든지 2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1.0 뭐 이런 것들이 생성이 돼서 스택 공간에 나타나고 스택 공간에서 연산이 발생할 거고요. 힙 공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저번주에 했던 것처럼 만약에 뭐 철가방이라고 했다면, 철가방이 표준어가 맞나요? 하여튼 철가방이라고 한다면 철가방 안에 여기에 뭐 짜장면, 그 다음에 뭐 탕수육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스택에 있는 애들이고, 얘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었죠. 항상 공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얘를 따라갈 수 있는 값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있는 철가방은 두 개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철가방은 레퍼런스와 주소와 그 다음에 끝에 해시코드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다고 했었죠. 고유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면, 발을 딱 따라가면 발을 가지고 주소를 따라가면 이 안에 철가방 안에 그 다음에 짜장면 안에 탕수육이 들어가는 형태가 돼 있다고 했었죠. 오늘은 요걸 할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궁금한 거? 우리가 뭘 배울지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씩 하나씩면 이거 못 외워요. 많이 해보시면 금방 외워지는데 그게 또 쉽지 않죠.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입을 먼저 아셔야 되겠죠. 선생님, 네. 그 발이라고 하신 거 네. 잘 안 돼서요. 그냥 변수명이요. 아, 쉬운 거부터 할까요? 뭐 변수명 선언부터 할까요? 선언과 변수명 이해 가세요? 안 가시나요? 가시는 건가? 쉬운 것부터 할까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대입과 선언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배우시게 될 거는 기본 타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본 타입은 당연히 외울 수밖에 없죠. 기본 타입은 기본 타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타입은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기본 타입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타입인데요. 기본 타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의 기준으로 작성을 할게요. 다른 것들은 뭐 그때그때 언어에마다 하면 되니까. 특징은 기본 타입의 특징은요 이렇습니다. 일단은 기본 타입은 자바에서는 8개 정수형 4개, 그 다음에 실수형 2개, 그 다음에 논리형 1개, 그 다음에 문자형 1개, 이렇게 해서 총 8개, 자바에서는 총 8개의 기본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소와 고유값, 해시코드죠. 고유값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뮤터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뮤터블이죠. 이뮤터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값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얘를 뭐라 그러냐면 책에서는 pass by value, 그 다음에 assign by value, 그 다음에 call by value. 자,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죠. 이게 기본 타입의 특징입니다.
일단 숙지. 자, 이뮤터블한 특징은 뭐냐면 이뮤터블은 불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변성이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스를 좀 치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물어봤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트 여기다 하지 말고 저기다 할까요? 여기는 필기니까. 자, 여기 2역인데 하여튼 뭐. 자, 인트 C는 10이에요. 그 다음에 인트 D는 C입니다. C 플러스 10이에요. 자, 그러면 C를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12. C를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10. 예, 맞습니다. 지금처럼 왜 그렇게 느끼죠?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C에다 10 더했잖아요. 그쵸? 네. C에서 10을 더했으면 얘가 20으로 변경돼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아까처럼 이뮤터블한 특징이라고 했었죠? 이뮤터블한 특징은 불변성. 얘는 값이 한번 입력되었다면 그 변수에 다시 값을 입력하기 전에는 그 값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됐죠? 이게 이뮤터블한 특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참조 타입하고는 확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가방은 변하지 않죠. 철가방은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책가방이라고 생각해도 책가방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책가방 여행을 가면 옷을 넣을 거고 그럼 안에 있는 것들이 변화되잖아요. 이와 같이 껍데기는 그대로 있지만 안에 변경되는 것들은 뮤터블한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아예 값이 들어가 있다면 그 값을 변경하기 위해선 새로운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거는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즉 겉에 껍데기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의 차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있습니다. 마지막 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자, 값전달이라고 했었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 C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C는 따라가시면 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10 플러스 10. 그래서 뭐예요? 얘가 D에 입력이 되는 거죠. 오른쪽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싶는 형태예요. 뭐냐? 얘가 주소가 전달이 된 게 아니고 만약에 얘가 주소가 전달이 됐다면 이 연산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얘가 10이 아닐 거니까. 근데 얘가 뭘 전달한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전달한 거죠. 맞나요? 이거를 값 전달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뭐요? 기본 타입은요. 기본 타입은 그래서 아까쯤에 얘기했던 거예요. 기본 타입은 값을 전달하여, 즉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값을 복제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복제하여 준다. 복제 전달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됐나요?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타입 정의를 좀, 기본 타입이 뭐가 있는지를 좀 정의해보고 그거에 대한 특징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가장 어려워요. 자, 기본 타입은 8개라고 했으니까 8개를 좀 만들어 볼까요? 8개. 8개에 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합쳐서 병합.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합쳐서 병합. 그 다음에 요거 하나하나 하시면 되겠네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정수형부터 보시는 게 가장 편하겠죠. 정수형. 그 다음에 여기는 실수형. 그 다음에 여기는 논리형. 그 다음에 여기는 문자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형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작은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비트는 너무 작고요. 그래서 뭉탱이로 뭉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단위 바이트가 가장 작고요. 소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트, 그 다음에 쇼트, 그 다음 인트, 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BSIL이라고 외워주시면 쉽게 가능하고요. 뭐 안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실수형은 플롯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형은 다 똑같죠. 불린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형은 차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얘네는 우리 명령법 기억나시나요? 파스칼 명령법이 뭐뭐뭐였죠? 어떤 때 사용한다고 했었죠? 첫 글자를 내세면 네,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한다. 그게 사용 예시가 어디였죠? 인터페이스명 생성자 클래스. 예, 맞아요. 그래서 뭐요? 네, 클래스명이나 생성자였습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얘는 다 소문자로 되어 있죠. 그럼 얘는 뭐다? 클래스가 아니란 얘기죠. 클래스는 뭘 갖고 있죠? 멤버 예, 맞습니다. 멤버를 가지고 있죠. 멤버는 총 3개로 돼 있다고 했어요. 그죠? 멤버 필드와 생성자, member 메서드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클래스가 뉴가 돼서 올라가면 인스턴스화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객체가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객체는 뭐요? 주소와 해시코드를 갖는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그걸 찾아가려면 변수에 묶여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예, 그 얘기가 쭉쭉쭉 같이 진행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물어봤죠. 선생님 기본 타입은 힙이 안 만들어지나요? 객체가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B가 소문자죠. 그럼 얘네는 뭐다? 클래스가 아니란 얘기예요. 즉 뭐냐? 기능을 갖지 않고 값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스택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정수형과 실수형, 논리형, 문자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외우실 게 조금 많아서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얘를 비트로 나누게 되면 얘는 8비트입니다. 그 다음 당연히 얘는 16비트. 그 다음에 여기는 32비트. 그 다음에 비트 얘기는 그 아리안 5 하면서 했었죠. 그 다음에 64비트. 그래서 여러분들의 64비트 프로세스는 뭐다? 롱까지 여러분들이 정수를 처리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플롯은 32비트. 요거 바꿔드릴게요. 32비트. 비트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얘는 64비트. 그 다음에 논리형은 1비트. 1바이트죠. 8바이트. 그 다음에 차는 2바이트니까 16비트.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이트도 적어드릴게요. 네, 바이트를 먼저 적어드릴 걸 그랬나 보네요. 자, 그래서 얘는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1, 2, 4, 8. 그 다음 얘는 4바이트, 8바이트, 그 다음 1바이트, 2바이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크기고요. 되셨나요? 네. 오늘 이거 외우는 게 오전에 요거 외우는 게 목적입니다. 요걸 외워야 여러분들이 연산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애들은 자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요 비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메모리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예,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거를 책에 뭐 그냥 되어 있는데 아주 쉽게 표현이 가능해요, 사실은. 근데 뭐 굉장히 어렵게 적혀놓은 책들이 많죠. 자, 일단 8칸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일단 크기죠. 네, 기본적인 크기고요. 네, 요게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이것만 아시면, 요것만 이해하신다면 쉽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뭐냐면요, 바이트 타입의 변수명은 뭐 아무거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B 라고해서 1이라는 값을 집어넣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넣어볼까요? 120 아무거나 넣어보자. 16. 그 다음에 이거 소문자예요. 바이트 B1이라고 하고 그냥 B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B2 바이트 B2는 128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8? 아니야,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가고 싶네요. 100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산은 다 몇 진수로 일어난다고 했었죠? 이진수. 예, 이진수 연산입니다. 그러면 바이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이거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처음이니까.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2바이트니까 여기는 몇다? 2의 0승. 예,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그죠? 1승. 쭉 적으시면 됩니다. 아이고, 힘드네. 뒤에서부터 적으면 되는데. 짠짠짠. 자, 됐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2의 2승. 그럼 여기는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2의 7승. 이게 바이트 크기의 최대 공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네, 바이트 크기의 최대 크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냐? 값이 크기가 요만큼밖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맞죠? 자,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2의 0승이니까 0. 그 다음 얘는 2. 여기는 4, 8, 16. 그 다음에 여기는 32, 64. 여기는 128. 맞나요? 네. 맞겠지. 그냥 곱하기인데. 네. 이게 제일 쉬워요. 이게 제일 쉬워서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16입니다. 16을 이진수로 바꾸고 싶어요. 128보다 작죠? 0. 64보다 작죠? 0. 그 다음에 32보다 작죠? 0. 자, 16에서 빼면 빠지죠? 1. 그 다음에 빠졌으니까 나머지는 다 0. 그럼 여러분들이 1, 0, 0, 0, 0은 뭐다? 16이다. 되셨나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1, 1, 1, 1, 1, 1, 0. 되셨죠? 지금 보시는 게 이게 뭐냐면 바이트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정수값입니다. 양수의 정수값. 자, 그러면 선생님 이상한데요? 여기도 1 채우면 안 되는가요?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1 채우면 안 되는가? 이거 어떻게 바꿀까? 진짜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봅시다. 색깔 칠하고 싶은데 그냥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요. 아시는 분? 전공자? 뭐라 그래요? 전공자 없나? 예, 부호비트라고 합니다. 즉 컴퓨터는 0과 1을 표시할 수가 없죠. 0과 1, 음수와 양수를 표시할 수가 없죠. 그냥 뭐예요? 그냥 숫자만 계속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0이면 뭐예요? 여기다 적어.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 이렇게 체크하기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뭘 배웠어요? 네, 보수라는 거를 배웠죠. 근데 지금은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컴퓨터 하는데 수학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다 산수죠. 자, 그래서 부호 비트를 제외한 모든 애들이 다 값이 들어가 있으면 뭐다? 얘는 양수의 최대값입니다. 자, 한번 내려서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 제가 갑자기 헷갈려서 그런데 2의 0승이 1이 아니었나요? 2 1승이요? 1이요.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양수가 다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뭐다? 여기서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1, 2, 4, 8, 16, 32, 64. 이걸 다 더하면 뭐다? 다 더하면 뭐다? 그죠? 머릿속이 막 돌아가게 되죠? 네, 127입니다. 127이에요. 127이라고. 됐죠? 자, 그럼 뭐다? 의심하지 마. 물론 나도 의심을 하긴 하는데 수업할 때마다 맨날 이걸 외운 사람이 어딨냐. 이거는 뭐예요? 바이트의 최대 크기입니다. 왜 최대 크기인지 아시겠죠? 그거 보여드리려고요. 나머지는 그냥 있는 것 같다가 증명해드리면 되는데 이거 됐죠? 이거 바이트의 최대 크기입니다. 왜 이렇게 좁지? 좀 이따 시간 드릴게요. 한 번씩 해보세요. 이거 알면은 좀 개발이 쉬워진다는 건 아니고요. 개발이 쉬워지는 게 아니고 좀 이해하기가 편해집니다. 자, 그러면 최소 크기도 한번 해볼까요? 최소 크기. 바이트의 최소 크기. 자, 한번 해볼게요. 다시 내려가서 하나 더 만들고 아래. 자, 최소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0으로 채우면 되겠죠. 0으로. 네, 0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면 되겠죠. 1이면 되겠죠. 그죠? 이게 최소 크기일 거 아니에요. 네. 됐죠? 왜냐면 얘는 부호 비트니까 양수인 거 다 채워지고 음수인 거 하나만 채워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다? 128. 근데 뭐예요? 부호 비트에 1이 붙어있죠. 그럼 얘는 뭐다? 128. 됐죠? 그러면은 바이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크기는 뭐다? 127부터 마이너스 128까지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네. 네. 아우 되게 쉽죠? 얘도 똑같아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이거 2배로 그려야 되잖아. 언제 계산할게요? 아시겠죠? 계산 못해요. 이거 하실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를 정의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갖고 와서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죠. 하지만 필기니 해드리도록 하죠. 아 그 다음에 내일부터 그거 아침에 그 전날 수업한 거 1시간 동안 랜덤으로 사람을 돌려서 자기가 설명을 해보는 걸 좀 해볼 겁니다. 힘들죠. 왜냐면 하루에 8시간 동안 배운 거를 다시 1시간 동안 얘기하려면 힘들죠.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서 틀린 거 잡아드리고 추가적으로 할 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럼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공부하시란 얘기예요. 네, 안 해봤는데요. 뭐 할 수 없습니다. 뭐 아무도 준비 안 했거나 뭐 발표하시는 분이 안 했다? 그럼 1시간 동안 노는 거죠. 뭐. 누구 때문에? 네, 공부 안 하신 분 때문에 1시간 동안 노는 거죠. 뭐.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2에 어디 갔냐 7승부터 마이너스가 돼요. 2에 7승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작나요? 키울 만큼 키워버릴게요. 뒤쪽에 좀 적을 게 많아가지고 그냥 키우고 한 줄 내리면 되지 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값은 어떻게 들어가요? 방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얘도 한번 똑같이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공식 때 그냥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외우라고 시키는 강사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증명해 드린 거고요. 얘는 2에 15승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2에 15승 마이너스 1이겠죠. 자 이걸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외우죠. 32768이거든요. 마이너스 32768부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범위부터 32767. 저는 여기까지만 외우고 있습니다. 이게 값입니다. 됐죠? 나머지는 안 적겠습니다. 왜냐면 쉬우니까. 근데 이거는 적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은 정수만 하고 있으니까 정수까지만 좀 말씀드리고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정수형과 실수형 그 다음에 논리형이라고 하는 타입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수형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수형은 뭐 크기는 계속해서 적어드리면 좋겠지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정수형이 이거 4가지 공간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여러분 필기하실 때 좀 체크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나? 안 보이네. 네, 이렇게 체크를 좀 해둘게요. 진하게. 자,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입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가 조금 꺼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기본 크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기본 크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 아이가 기본 크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롯은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정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셨다시피 비트의 크기에 따라서 작고 들어갈 수 있는 입력될 수 있는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좀 이따 코드로 보여드릴 거고요. 정수는 비트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의 경우는 비트 연산을 따라가긴 합니다. 비트 연산을 따라가긴 하는데요. 얘는 추가적으로 부동소 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는 이런 거예요. 멈춰있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저희 바다에 떠있는 부표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소수점.
그러니까 떠서 움직일 수 있는 소수점이죠. 예를 들어서 어쩔 때는 뭐 123.54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움직여서 1.25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의 크기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수의 크기가 이렇게 정해졌다고 생각해봅시다. xxx 두 칸에, 세 칸에 그 다음에 뒤에가 세 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은 이 소수점이 1로 이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얘가 이쪽으로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 소수점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기가 롱의 64비트와 그 다음에 더블의 64비트 크기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크기를 좀 적어드릴게요. 찍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저도 찍어서 갖고 왔습니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어디 있을까요? 삽입? 어디 있냐? TO. 그 다음에 TO 더보기. 수학기호 없나? 없네요. 수학기호가 없네요. 여기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삽입. 네, 플러스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5승. 얘랑요. 여기서부터 3.4 곱하기 이가 어딨냐? 곱하기 10에 38승. 요 범위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블은 틀려요. 더블은 뭐 이게 2배가 되는 건 아니고요. 얘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9에 마이너스 324. 인터넷 있어요? 저도 방금 인터넷 찾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외워? 1.8 곱하기 308. 요 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요 부동소수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걸 아시고 크기가 꼭 정수처럼 좌우로 움직이는 크기는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코드를 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될 개념입니다. 가끔 캐스팅이나 이런 것들 얘기가 뒤쪽에서 나올 텐데 그때 좀 많이 헷갈리세요. 자, 논리형은요. 자바만 이래요. true와 false라고 하는 예약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약어니까 명명법에 의해서 소문자입니다. 되셨죠? 네, 차는 좀 특별한 애니까 여기서는 일단 적어놓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0부터 6, 5, 3, 5 요 크기의 유니코드 표를 따라갑니다. 아스키 코드죠. 그래서 표를 따라가고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드릴게요. 참조형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궁금해하셔서 참조형에 대한 얘기까지도 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외울 시간을 조금 갖고 그 다음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못 외우면 앞으로 수업 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자, 참조형. 자, 참조형이고요. 참조형은 32비트입니다. 이거 궁금하셨죠? 32비트고요. 그 다음에 4바이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값이 없어요. 객체 주소로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참조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뭐예요? 영역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설명이 아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까지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최대한 외워보세요. 그래서 자바에서의 타입은 8가지로 되어 있고 점수는 BSIL, 그 다음에 실수는 FB, 그 다음에 논리형은 불린, 그 다음에 문자형은 차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크기는 1248, 4812 이렇게 되어 있구나. 여기까지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증명함수 하나씩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냐? 말 그대로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타입에 속해 있지 않고요. 있지 않은 공간이라고 정리해 봤겠죠? 공간에 속해 있지 않은 값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정수는요. 정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기본 크기가 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10진수와 되셨나요? 그 다음에 0D라고 하는 이진수와 얘는 이진수요. 그 다음 얘는 10진수. 그 다음에 0X라고 하는 이거 8진수죠. 미안해요. 8진수.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는 10진수. 두 개인데. 아이고 순서대로 적어야 되는데. 네, 8진수와 2진수와 그 다음에 0x라고 하는 16진수.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값을 다 리터럴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실수는 여러분들이 3.14라고 하는 값을 기본적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본 크기가 더블이잖아요. 그래서 더블 크기인 3.14를 플롯 크기의 3.14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실수 크기에 맞는 플롯 크기에 맞는 실수입니다 라고 해서 F라고 해서 뒤쪽에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논리형은 아까쯤에 보신 것처럼 true와 false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차는 아까쯤에 보신 것처럼 값은 세 가지의 형태를 값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커테이션이라는 곳에 값을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보여지는 값. 근데 얘는 리터럴은 아니에요. 얘 리터럴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여준 것처럼 65 이렇게 인트 값, 리터럴 값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커테이션의 역슬러시의 U에 그 다음에 16진수 값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들이 리터럴 값입니다. 되셨나요? 선생님, 네. 지금 10진수하고 8진수하고 네. 그 표기가 같은가요? 10진수하고 8진수요? 네. 0으로 시작하면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냥 여기다 이렇게 적을게요. 여기다 이렇게 하고요.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8진수니까 3개겠죠? 여기다가 0 하나 더 넣어야 돼요. 이렇게요. 되셨나요? 네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진수, 8진수, 2진수, 16진수라고 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수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되셨나요?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자,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외울 게 엄청 많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거의 끝장이죠.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가지고 좀 증명을 한번 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클립스 키시고요. 다 들어오셨나요?